연간 외국인 의료 관광객 1만 명 시대를 연 대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집계한 결과 대전을 찾아온 의료 관광객은 총 1만 897명으로 조사됐다. 전년도에 비해 34.6%가 증가한 것으로 의료 관광 유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 이래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다. 2009년도부터 집계가 시작된 이후로 2009년도 169명의 외국인 의료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년 만에 1,800여 명, 1,900여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가 왔는데 이 말하는 수치가 뭐냐면요. 그 기존의 외국인으로 등록돼 있는 분들이 아니라 이분들은 순수하게 단기 체류 목적으로 와서 의료기관을 이용했던 분들이라는 거죠. 대전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고 미국과 러시아, 베트남이 뒤를 잇는다. 대전 같은 경우는 일단 인접 거리를 가지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중국에 자체적으로 이제 와 계신 그 유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을 또 찾아오시는 그 유학생 부모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홍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시로 이제 DM도 발송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 이제 마케팅 공사 국제 컨벤션 그런 게 있을 때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지난해 외국인 환자 유치에 따른 진료 수입과 관광 수입 등 모두 635억 원의 경제 유발 효과와 1,170명에 달하는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 의하면 저희들 그 1인당 객단가가 2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일반 관광객의 객단가는 150만 원이 안 됩니다. 저희가 약 2배 정도 되죠. 그런 면에서 볼 때 부가가치가 아주 높고 지금 말씀드린 통계는 숙박이라든가 시급 이런 건 저 빼놓고요. 순수한 의료비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관광객보다 객단가가 훨씬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1960년대 개원한 대전의 한 종합병원. 대전시가 본격적으로 의료관광 산업에 뛰어든 지난 2011년. 이곳은 대전을 대표해 보건복지부 해외 환자 유치 선도 의료기술 육성병원으로 선정됐다. 지역의 우수한 의료 기술을 외국에 홍보할 수 있는 기술들을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홍보 마케팅 비용을. 그게 저희가 대전시가 2011년부터 의료관광을 출범을 시작을 하면서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시작한 건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증받는 사업이었고요. 요게 사업이 인정받으면서 예산을 조금 확보하고 그 예산을 이제 집행을 해서 외국에 홍보를 시작하게 됐고요. 건강검진센터를 30여 년 동안 운영해온 이 병원은 지난 2012년 외국인 환자를 위한 국제검진센터를 따로 개원했다. 세계 최초로 JCI 인증을 받은 검진센터인 이곳엔 외국인 환자들이 검진을 받는 동안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호텔식 숙박 검진 전용층과 최첨단 의료 장비, 검진 과정을 안내해주는 태블릿 PC와 당일 판정, 5개년 검진 결과 추적 분석 시스템 등을 갖추어 외국인 환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저희가 6,014명 정도 됐고요. 6,000명 정도 됐습니다. 2011년에는 850명 정도 됐었거든요. 또한 전문 의료인으로 구성된 외국인 의료 코디네이터들이 대전에서 가장 많이 근무하는 곳이기도 하다. 러시아 코디네이터는 5명 있고요. 몽골 코디네이터는 1명, 중국은 3명, 영어권은 2명 있는데 환자 수에 비례해서 인력을 좀 가동을 하고 있어요. 24시간 환자를 케어하는 건 아니고 치료받는 시간에 환자를 케어하고요. 그 외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시간에 불편한 부분들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통해 가지고 간단한 의사소통, 물이 필요하다든가 병실이 좀 더럽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모티콘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걸 어떤 뜻인지 알아볼 수 있게끔 해서. 러시아 출신의 라나 씨는 고국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 이곳에서 전문적인 의료 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가 쉽게 알아들어요. 사진
사진도 보고 알고 있어요. 무슨 병인지, 환자 무슨 병 갖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하기 쉬워요. 라나 씨는 한국 의료진의 기술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한국인은 의료 기술 수준 너무 높아요. 러시아에 비교하면 수술도 한국인은 혹시 더 잘해요. 수술도 흉터 아예 없지 수술도 많이 해요. 그래서는 그거는 러시아 여자들한테 너무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한국의 빠르고 편리한 의료 서비스 역시 러시아에선 경험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여기는 너무 빨라요. 하루 이틀밖에 안 걸려요. 러시아는 너무 오래 걸리고 오래 기다려야 돼요. 여기저기 병원도 많이 가봐야 되고 검진 받으면 진단 바로 나와요. 그리고 수술도 바로 그 다음날 아니면 이틀 있다가 바로 받을 수 있어요. 러시아에서 진료를 받으러 온 루드밀라 씨가 꼽은 가장 큰 장점도 당일 판정과 빠른 수술. У меня процесс начался с обследования. С обследования и в один день мне просто провели по всем кабинетам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м и поставили в течение дня диагноз. Это очень было хорошо. И на следующий день была назначена операция. Все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прекрасно очень. Это я уже говорю как надо. 이 병원만 10번째 방문했다는 루드밀라 씨의 직업은 의사다. Мне нравится очень 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й персонал. Это можно прям, я оцениваю это с свое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екрасное оборудование новейшее и соотношение цены-качества. Это все устраивает. Да, конечно, я буду возвращаться для диагностики. Хотя бы раз в год буду стараться вернуться, пройти диагностику. Меня здесь все устраивает. 외국인 환자의 두터운 신뢰를 얻은 비결 중 하나는 도착부터 귀국할 때까지 책임지는 컨시어지 서비스. 저희는 코디네이터 공항까지 가서 게이트에 들어가시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있어요. 나오실 때도 게이트 앞에서 만나서 나오고 돌아가실 때도 게이트 앞에까지 모시다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도어까지 모시다 드리고 근데 오시기 전에 이분이 그간에 저희 병원에 방문했던 진료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다 확인을 하죠. 2016년 기준 대전에 자리한 크고 작은 의료기관은 총 2,195곳. 하지만 약 4% 정도만 의료관광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 97개 의료기관이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더 선도에서 앞서 나가는 그런 기관들이죠. 그런 기관들이 대표성을 띈 한 30여 개 됩니다. 저희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건 41개 기관이 외국인 환자를 한 명이라도 유치를 했더라고요. 이번 달이 지나면 더 줄어들 전망이라는데 지난해 6월 개정된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등록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된다는 것. 관련 법에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등록 갱신 시 의원급 의료기관이나 조산원은 1억 원, 종합병원은 2억 원의 의료사고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의료배상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좀 포커스 맞춰져 있는 게 서울 쪽 경기권에 좀 수도권에 맞춰져 있는 게 좀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의료 관광을 하려는 의료기관들이 환자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제 보험을 의무화했으니까 환자가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닌데 보험에 대한 부담률이 증가를 하니까 올해는 갱신 안 하겠다 이런 기관들이 생기는 것 같고요. 현재 대전시 의료관광 산업을 이끌어가는 주축은 대전시와 대전마케팅공사.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홍보, 관광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신경을 쓰고 의료인이 어렵고 가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정책과에서 진행을 해주고 있는. 마케팅이 제일 중요합니다. 프로모션, 즉 판촉이 제일 중요하다고 해서 제일 거대 시장인 중국 위주로 많이 공략을 했고요. CIS 국가, 즉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2014년부터 그 무비자가 시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중국 다음으로 러시아와 CIS 국가들 공략을 많이 했죠. 예. 그런 결과 그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자평하고 있습니다.
대전엔 의료관광 관련 사단법인인 대전의료관광협회도 설립되어 있다. 대전의료관광협회는 2009년도 5월 달에 대전에 있는 의학단체 회장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해서 설립하자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2월 달에 설립 발기인 총회를 가졌고 2010년도 11월 5일 날 법인이 설립이 됐습니다. 저희 대전의료관광협회는 기존 5개 의학단체에서 같이 공동으로 창립을 했고 거기에 관광협회가 참여를 해서 6개 단체가 공동으로 협의체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관광을 위해서 만든 단체로서 하지만 현재 활동은 미미한 상황. 초창기 굉장히 의욕적으로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물론 협회 역량이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전시에서 마케팅 공사라고 하는 한 축을 두고 그쪽에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회원사들이 분산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협회에서는 협회 나름대로의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좀 미진한 부분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가 찾는 의료기관이 편중되다 보니 일부에서는 특혜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일반인이 봤을 때도 대전에서 어떤 병원은 그쪽은 그래도 외래 환자 많은 것 같은데 외국인 환자 이렇게 얘기 보낸다는 거는 뭔가 편향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게 사실은 시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쪽에 집중을 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요. 가시적인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지금 잘 따라와주고 기본 여건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하는 것들을 고려하다 보니 일부 기관에 편중된 게 없지 않아 보이지 않을까. 저희는 저희만 잘 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대전의 의료관광의 시장이 좀 확대가 돼야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도 다른 의료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이 업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잘 산다고 해서 파이는 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업체들과 이거는 이분들이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 타진을 한 분들과 저희가 하는 거죠. 하기 싫다고 하는 그런 의료기관과 억지로 저희가 독려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거는 단순하게 생각해도 시장 논리로밖에 따질 수 없는 것이겠죠. 외국인 환자 방문 1만 명 시대. 대전 의료관광 산업의 도약을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한 걸까?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는 구심체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필요할 때 의료진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실제 그 의료기관에서 주로 행정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은 의료적인 어떤 행위나 어떤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제반적인 것들은 또 우리나라의 의료 전달 체계가 다른 나라와 또 다르거든요. 의료관광을 반드시 병원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에이전시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유통이 없어요, 지금 유통이. 유통을 누가 하느냐. 여행사 내지는 에이전시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통이 없으면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의료관광 비자를 발급받아도 고객 관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연계관광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료 플러스 관광이잖아요. 의료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한 해 동안 10,0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대전의 병원을 찾아왔다는 점은 의료 관광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것 같은데요. 하지만 병원의 참여도가 너무 낮은 것 같습니다. 자, 박혜영 PD, 다음 주 목요일이 외국인 환자 유치 기간 등록갱신 마감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대전시는 최종적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이 40여 개 정도만 남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사실 의료 해외 진출법에 대해 의료기관과 보건복지부의 반응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의료기관들은 등록 갱신이나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가 부담스럽다는 입장인 반면에 보건복지부는 유명무실한 해외 환자 유치 병원들의 정리와 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인데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정부인 만큼 의료 관광 산업에 있어서도 소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군요. 비수도권에서 주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지역도 있다면서요? 네, 바로 대구와 부산인데요.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들 지역이 어떤 노력과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지 취재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미래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의료관광산업.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환자는 연평균 30% 가까이 늘고 있다. 집계를 시작한 2009년 6만여 명이었던 외국인 환자 수가 2016년엔 6배가량 증가한 36만 4천여 명을 기록한 것. 지난해 외국인 환자가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약 78%를 유치한 서울과 수도권. 뒤를 이어 대구와 부산이 각각 5.8%, 4.8%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했다. 특히 대구시는 2만 1,100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 비수도권 최초 2만 명 시대를 열었다. 대구는 원래 359년 된 한국의 최대 양령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 동산의료원과 경북대학교 병원은 서양의학으로서 10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모태로 해서 대구가 한국의 미래 산업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의 그 미래 산업인 2009년도에 첨단 의료 복합단지에 신청에 선정이 되어서 대구가 의료 산업으로 나아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12개 종합병원 등 3,200여 개의 의료기관이 자리한 대구. 메디시티 대구란 구호를 내건 대구시는 수도권에 편중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지역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왔을까? 의료 관광은 이게 목적 관광입니다. 의료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미 사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미 40년이 된 대구 한방축제, 그 다음에 대구 메디엑스포, 그 다음에 뷰티 엑스포를 통해서 저희들이 메디시티를 홍보를 하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해외 에이전트 발굴과 해외 병원 진출을 이런 걸 통해서 의료 관광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항만도시 부산 역시 27개 종합병원 등 2,300여 개의 의료기관이 있다. 부산의 한 대학병원, 기독교 재단이 운영하는 이곳에선 1951년 설립 당시부터 해외 의료 활동과 봉사 활동을 펼쳐왔다. 의료 관광 산업이 국가적으로 시행되기 전 의료 관광 사업 초기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는데, 문화적 격차, 의료의 그 생각 간섭의 차이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제일 쉬운 거는 저희들이 일본이라고 생각했습니다만은 일본에서는 그 한의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만 한국과의 유대 관계를 원했고 양의학에 대해서는 그 유대 관계를 원치 않았습니다. 차선으로 선택한 것은 부산항을 통해 찾아오는 러시아 관광객과 사할린 동포들. 부산 지역에 선박배 관련 산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환자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했었고, 처음에는 그 나라들과 그 유대 관계를 맺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나라에서 지원 같은 게 좀 쉽지도 않았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사는 거니까 나눔 의료 활동, 그다음에 의사 연수를 꾸준히 했습니다. 대구시의 의료관광 분야 예산은 22억으로 대전의 8억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수치. 또 의료 코디네이터 역시 대전시 소속은 3명인 것에 비해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 169명을 저희들이 의료 코디네이터 교육을 해서 이분들이 교육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A, B, C급을 나누어서 그 A급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분을 한해서 저희들이 전문 이제 그 의료 관광 분야에 코디네이터를 활용을 하고, B, C급은 계속 저희들이 국제 행사라든지 의료 분야 국제 행사를 이분에 참여시켜서 대부분 의료 지식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선 의료관광 산업의 민관 협력을 위해 의료관광진흥원을 만들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일부는 지금 대구시에서 이제 관이 좀 주도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관이 병원과의 관계상 주도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중간에 대구의료관광진흥원이 이 병원과 관계의 어떤 원활한 소통과 또 협력을 위해서 진흥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한 80%는 민이 주도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이 아닌 민의 주도권을 넘긴 이유 중 하나는 전문 인력의 필요성 때문이라는데, 직원의 어떤 그 전문화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진흥원에 있는 직원들은 해외 네트워크를 계속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건이 다 뭐 영어, 중국어, 러시아, 일본어 다 이런 여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직원들 하나 양성하기가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진흥원 직원들을 좀 잘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7년 설립된 부산권 의료산업협의회. 부산 지역 각 의료기관장들이 모인 이곳의 예산도 대부분 시에서 지원하고 있다. 부산국제의료관광 컨벤션 같은 경우에도 부산시에서 그 전체 소요 예산의 3분의 1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일반 의료기관에서는 그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 외국인 환자가 왔을 경우에 그 의료 통역 이런 걸 그 상시 직원을 두기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협의회에서 그 통역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또 이렇게 부산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부산권 의료산업협의회 주최로 오는 9월에 열릴 예정인 부산국제의료관광 컨벤션은 올해로 9번째로 열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국제의료관광 전시회. 중국과 러시아, 베트남 등 10개국 100여 개 업체 6만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특히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CIS, 즉 독립국가연합 국가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강화해왔다. 항구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왜 부산이 러시아 환자가 많으냐, 러시아하고 교류하는 산업이 많다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이제 의료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럼 한국에 있는 파트너한테 문의를 하겠죠. 그럼 당연히 이제 그 파트너가 많은 데가 부산이죠.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가 최근 몇 년 사이 50%씩 급성장하고 있는 비결은 무비자 때문이라고 한다. CIS 국가 중에 카자흐스탄 지역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은 마침 무비자 국가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환자의 송출이라든지 환자를 데리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익을 볼 수가 있었고, 부산광역시에서도 CIS 국가 쪽을 타겟으로 해서 많은 그 마케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1년에 한 2번 정도 나눔 무료라든지 환자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의료관광 설명회를 개최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연평균 5,000명에서 6,000명의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이 병원은 카자흐스탄의 환자 유치를 위해 현지 의료진 연수와 나눔 의료를 펼치고 원격 진료센터까지 세웠다. 가장 초보적인 원격 진료센터 형태는 우리가 잘 아시는 화면으로 보고 문서로 작성하는 채팅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거기다 하나에 추가를 해가지고 환자의 생리적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시그널을 동시에 접속하고, 그 다음에 환자의 영상 진료도 같이 동시에 볼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크루즈 배 안에다가도 저희들이 원격 진료센터를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시스템을 개발 중인 부산. 전문 인력도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다. 실질적으로 옆에서 이제 그 스포트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관련 인력들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인력들 중에 한 분야가 의료관광 통역 코디네이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부산권 의료산업협의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매년 인력 양성 사업을 해왔고, 중국 사람들, 러시아 사람, 몽골 사람이죠. 근데 중간에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데 중간에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코디네이터 통역하는 사람이 의사 선생님들 말을 잘 전달을 못 해요, 내한테. 그럼 제대로 된 진료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지속적인 의료 코디네이터 양성은 대전시 의료관광의 또 하나의 숙제. 대전시에 3명밖에 없는데 의료 특수성 감안하지 않고 행정적인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는데, 그거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의료관광이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운 거죠. 대전 의료관광 코디네이터는 두 회에 거쳐서 대전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기관에서 교육을 한 적이 있습니다. 1기, 2기를 했는데, 어떤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 자격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부여할 수가 없고, 그래서 1회, 2회 하고 중단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부산에서 의료관광 에이전시를 운영하는 김경영 대표는 유치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병원하고 관하고 우리 에이전시 사업가하고 이게 삼축이 맞아야만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인데요. 비의료서비스도 의료서비스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자, 첫 번째가 입출구,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교통, 그 다음에 숙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뭡니까 비포 애프터 케어가 있거든요. 외국에서 환자를 데려올 때는 뭐 자기 몸을 치료하는 건데 그냥 뭐 물건이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경제적인 측면보다는 치료의 목적을 먼저 둬야 된다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믿을 만한 에이전시하고만 그래야지 단기적으로 외국인 환자를 많이 유치한다거나 수입을 증대하는 데 목적을 두지는 않았었습니다. 유치기관 등의 인프라 부족은 대전시에서도 절감하고 있는 상황. 의료는 관광 자원으로서 하드웨어에 속하거든요. 근데 관광이라는 것은 계속 콘텐츠가 재생산되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에이전시, 유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좀 그게 부족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의료는 있는데 관광은 좀 부족하다. 볼거리를 갖다가 연구단지에서 한번 찾아보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대신 거기서 이제 자꾸 벽을 좀 허물고 그 안에 좀 자유롭게 들어가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요청을 저희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시각으로 대전 의료관광 산업 도약의 길을 바라보고 있을까? 한 군데가 1000명을 한다면 다른 병원들이 선병원을 벤치마킹해서 똑같이 한다면 또 다른 제2, 제3의 선병원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자체적으로 뭡니까 또 이게 또 경쟁이 돼서 좀 더 서비스 업그레이드를 하고 어떤 시설도 개선하고 한다면 이제 자율적인 경쟁이 되겠죠. 그래 되면 대전이라는 어떤 인프라가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대전에는 이제 정부기관이 이제 정부 청사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중국 쪽 이런 분들은 의료 플러스 이제 어떤 정부기관하고의 어떤 그런 협력을 상당히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관광 코스에 어떤 정부기관 방문 코스 이런 걸 넣으면 관광 의료 플러스 관광이 상당히 좀 괜찮지 않겠나. 지역 관계자들의 보관은 다른 지역과의 연계 관광에 방점을 둔다. 겨울에 동남아의 어떤 인력을 저희 눈꽃 여행 건강 검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주와 연계해서 대전에서 의료 관광을 하면서 무주 스키장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일본인들이 가장 여행하고 싶은 곳 중에 손꼽히는 곳이 대전에 가까운 부여하고 공주가 있습니다. 백제 유적지. 이것을 잘 활용해서 대전에 어떤 거기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서 해외 나가 직접 마케팅을 한다면 훨씬 좋은 효과를 내고 지금의 10,000명보다도 10만 명, 20만 명 될 수 있는 그런 대전의 의료관광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루나 이틀 코스가 안 되면 주변에 괜찮은 코스 좀 연계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고 예를 들어서 의료관광을 하기에 의료기관 인프라가 좀 잘 되어 있지 않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관광에 대한 거 우리가 좀 더 나눠주고 의료 관광에 오는 환자들을 또 거꾸로 여기에 유치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좀 이렇게 협업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관광이 사실은 대전, 충남에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네, 대전도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박경 PD가 이제 대구와 부산 지역을 취재하시면서 혹시 우리 지역에도 좀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의료관광은 특히 사람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대구시나 부산시의 경우 병원이나 각 협회 등에 골고루 예산 분배를 하면서도 불협화음이 없이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을 보면서 역시 시의 역할이 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대전시의 경우에는 성과를 내는 병원에만 지원을 하고 있다는데요. 자율적인 경쟁 속에서 또 다른 스타 병원이 탄생할 수도 있는 만큼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바라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취재 중에 만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관보다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이 더불어 장기적인 계획과 또 해외 마케팅에 있어서도 각 지자체별로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대전의 우수한 의료 기술과 또 인근 지역의 관광 인프라를 결합한 관광 상품이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박혜영 PD 수고했습니다.